6자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 생각 열기. 건축 디자인, 패션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영상 디자인 등 수많은 디자인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디자인과 저작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디자인과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어떤 법보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임과 동시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토끼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인형을 수입 판매한 경우, 스포츠용품과 운동장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여우 도안과 유사한 도안을 상표로 사용한 경우, 타사의 축소 모형물과 유사한 축소 모형물을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한 경우, 다수의 매체를 통해 유명해진 깃털 공예품을 모방한 경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 외에도 많은 디자인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받고 있으며 실제 우리가 디자인이라 부르는 것들의 상당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디자인 보호법과 저작권법은 다른 법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뿐만 아니라 권리의 발생 요건과 보호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와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디자이너는 유리한 조건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지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에서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과 저작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어떠한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여러 개의 권리로 이루어져 있는 저작권 각각의 권리들을 살펴봅니다. 셋째, 저작권법에 의해 주어지는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살펴봅니다. 학습하기,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현상이나 동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창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사상 또는 감정이란 창작자의 생각이나 기분 정도까지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개성이 드러날 정도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은 이러한 사상 또는 감정이 적절한 형태의 표현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표현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어나 소리, 영상 등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으며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창작물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분쟁 사례에서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창작성이며 실질적인 저작물성의 판단은 창작성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예시를 열거한 것이므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형태든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저작물 외에 특수한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낸 새로운 저작물을 의미하며 원 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기존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새로운 저작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디자인 작품을 변형하여 A-라는 작품을 만들어낼 경우
A는 원저작물, A-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각각의 저작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저작물의 복제에 불과한 약간의 수정이나 변형을 가한 정도로는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편집 저작물이란 소재 그 자체의 저작물성과는 상관없이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에 의해 이루어지는 편집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편집물에 수록되어 있는 각각의 저작물과는 별개로 편집물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편집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 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단순하게 나열하거나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편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모두 새로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이라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을 만들 경우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보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나 특정인의 독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이용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라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사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생한 사건 사고를 있는 그대로 작성한 내용이라면 해당 기사는 비보호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나 근거자료,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누군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곧 저작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을 저작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부르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부릅니다. 산업재산권인 디자인권 및 상표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이 만들어진 순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고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과는 달리 여러 개의 권리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으로 인해 개별 권리에 대한 저작권자가 존재하거나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이루는 각각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와 분리할 수 없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 등의 처분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관한 것으로서 타인이 이용하거나 가질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세 개의 권리로 이루어집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저작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나 예명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무명, 즉 어떠한 이름도 표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제3자의 변경이나 삭제 등으로 저작물이 손상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원형 그대로라는 것은 외관의 형태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예술적 표현과 같은 부분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원작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 역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엔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갖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7개의 권리로 이루어집니다.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여기서의 복제는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제작하는 것이 복제이므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과 같은 무형복제는 복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여기서 공연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상영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가족이나 소수의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중송신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로서 여기서 공중송신이란 불특정 일반인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중송신은 TV, 라디오와 같은 방송, 파일 다운로드와 같은 전송, 인터넷 방송과 같은 디지털 음성송신을 모두 포함합니다. 전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하도록 진열이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원래 예술작품의 원본을 구입한 소유자는 전시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상의 예외 규정을 통해 전시가 가능합니다. 배포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로서 배포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A 도서의 원고를 작가의 허락 없이 배포하는 것은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서점에서 구입한 A 도서를 다 읽은 후에 그 도서를 개인이나 중고서점에 되파는 행위는 작가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작가가 어떤 도서를 출판하였다면 판매된 도서에 대해서는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여권이란 저작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만화나 소설, DVD와 같은 대상은 과거부터 대여업이 자리 잡은 현실과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대여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이용된 저작물을 원저작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가 아닌 저작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이라면 흔히 만료 저작물, 공유 저작물이라고 하며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다면 저작재산권의 이용, 즉 저작물의 복제나 배포, 공연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사망한 저작자의 명예와 같은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여전히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된 저작자의 작품을 함부로 없애거나 해당 작품에 표시된 이름을 삭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하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이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서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원활한 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능시험 문제 출제위원이 문제에 나올 저작물에 대해서도 역시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시험 문제는 비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은 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평가하기.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학습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기. 지금까지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을 통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